사실 세브란스 병원 내에 다양한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고민들 하나는 지금 전공의들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로젝트를 제가 계획한 건 한 2022년도 정도부터 혼자서 계획을 했었고, 그때만 해도 제 생각은 우리 전공의들의 퍼포먼스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의정 사태로 인해서 그 전공의들마저 사라진 시대가 되었고,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AI가 어떻게 병원의 진료를 보강하고 그리고 환자 안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진료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의사들의 대부분, 특히 대학병원의 의사들의 대부분은 이제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고, 기록지 작성에 상당한 시간을 이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런 큰 병원들의 의사들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이게 너무나 하기 싫은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 분야에서 생성형 AI, 대형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이런 기록의 부담을 줄여준다면 전반적인 의료의 퀄리티가 많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챗GPT와 같이 상용화되어 있는 이런 의료 AI들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챌린지는 국내법상 의료법에 따르면 해외 서버로 둔 LLM 기반 상용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서버를 두고 있는 이런 기술이다 보니까 우리가 상용화되어 있는 AI 외에 있는 AI를 쓸 수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의료 분야에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 대형 언어 모델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이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연하게 이제 의료 인력들이 이제 업무 보조 수단으로도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의무 기록을 표준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무 기록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 의사들이 작성하긴 하는데 의사들만 보는 기록들은 아니거든요. 병동에 있는 간호사분들도 이 의무 기록들을 보면 환자를 파악하고요. 다양한 기사분들, 그래서 병원에 사실 한 환자를 위해서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의무 기록 하나를 보면서 환자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의무 기록들이 사실상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로 이해도가 다르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예를 들어 제주 한라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이 공동 진료를 하게 되더라도 이런 기록들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진료 연속성이 깨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료 연속성의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제목은 와이노트, 이 난비저블 내비러브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와이낫이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요. 사실 그 병원에서 이런 이제 좀 혁신적인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의료원장님이나 병원장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리면 보통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왜 안 돼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프로젝트 제목을 와이낫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자마자 하라고 하셔가지고 보통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보통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안 된다고 하시는데 또 그때는 이거는 이제 하라고 하셔가지고 약간 이름을 굳이 이렇게 지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낫이라는 게 이제 뭐 노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낫이라는 게 매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매듭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병원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타이트하게 콜라보레이션 해주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런 AI가 사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의료에 들어오지 않으면 또 실제로 사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듭처럼 우리가 간단히 뭉쳐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개발은 2024년도 재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개발을 했었습니다. 당시 병원장님이 이제 3개월 안에 개발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한 달을 더 써서 4개월 동안 개발을 하고, 재작년 11월부터 이제 서비스가 오픈이 되어서 현재는 시작이 저희가 이제 AI를 실제 병원 진료에 활용한 지 만으로는 1년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다양한 이제 이 4개월 동안 일들을 했었어야 됐는데요. 병원에 정말 다양한 팀들이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이제 의무기록팀,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데이터 서비스팀, EMR을 운동을 해주는 정보 서비스팀, 전반적인 서버 관리들을 도와주는 DCS 전략팀 등과 다양한 병원 내 부서가 함께 일을 했었고, 또
이제 회사 쪽에서도 전체적인 플랫폼을 관장하고 있는 스파이디스트 헬스케어라던가 AI를 개발해주는 솔트룩스, 그리고 병원 EMR을 관장하고 있는 하론 헬스케어 같은 여러 회사들이 함께 이제 일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의 컴포넌트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한글과 영어를 모두 다 이해할 수 있고 의학 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이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클리니컬 서비스를 만드는 파트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 만들어진 시스템을 실제 EMR에 연동하는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졌습니다. 개발 기간이 굉장히 타이트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병렬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리니컬 임상적인 서비스를 만들 때는 이제 컨설팅 세션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대체로 이제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는 내과 전문이긴 하고 내과 전문의 이후에 의료정박을 하면서 이제 현재는 AI와 이런 IT 솔루션 개발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경우 병원에서 뭔가 IT적인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보실 때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세요. 보통 AI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다거나 아니면 내 외래에 도움이 되는 AI를 만들어줘 라고 말씀을 하시지 어떻게 정확히 도움이 되는 AI를 만들어달라 라는 얘기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구체화해야 됩니다. 목표라는 것은 저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무엇이 입력되어서 무엇이 출력되길 바라시느냐를 이제 여쭤보는 과정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선생님이 기록을 쓴다라고 했을 때 기록 쓸 때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기록을 쓸 수 있을까요? 명확한 입력 데이터가 무엇인지 설정을 하고요. 이런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이 정도의 그 아웃풋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가지고는 이 정도의 이제 의무 기록을 써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린 다음에 다시 목표를 구체화하죠. 사실은 이런 우리가 의무 기록을 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무 기록이 좋은 의무 기록인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제 의사들이 의무 기록을 쓸 때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명확한 가이드가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최초로 하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목표를 구체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리고 그런 구체화에 있어서는 이제 입력 데이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좀 가능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당시 이제 의정사태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공의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의료 IT를 개발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의료진분들이 다들 바쁘시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시간을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그때 당시는 사실전공이라는 툴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과 일을 하면서 이런 세션이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데이터들이 무엇이고 우리의 목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AI를 가지고 기록을 쓰자, 어떤 기록을 써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기록을 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전 병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5개의 기록을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응급의학과의 회실 기록이었습니다. 회실 기록은 이제 레디스라는 국가 레지스트리에 이제 전송을 해야 되는 항목들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응급수가에 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의정사태 때 응급의학과 퇴실 기록들을 누가 쓸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책임에 대해서 애매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과를 받은 과가 쓸 것이냐, 컨설팅을 받은 과가 쓸 것이냐, 응급의학과가 쓸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좀 책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퇴실 기록들을 골랐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취통증의학과의 수술 전 환자들을 평가하는 진료 회진서를 골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컴프레hen시브하게 환자의 히스토리를 다 둘러보면서 기록을 써야 되고, 원래는 이제 마취통증의학과 1년차가 밤을 새면서 이제 그걸 써왔던 것들인데, 이제 의정사태로 그런 인력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겠다. 특히나 의정사태 때 저희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이제 마취과가 필수 의료과였다. 수술이 이제 딜레이되고 수술을 못한 이유는 외과 의사도 물론 이제 외과 쪽에 이제 리소스 부족도 있었지만 마취과 쪽에 리소스 부족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와드리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어떤 기본 기록지라고 볼 수 있는 입원 경과 회원 기록지, 이런 기록들을 골라서 기록들을 쓸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에 저희 병원의 의무 기록들이 한 2,000종이 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분석을 해서
천여 종 정도를 골라내고 이 천여 종을 우리가 HSM5라고 하는 표준 형태로 변환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비단 세브란스 병원뿐만 아니라 한라병원을 포함한 다른 병원에도 어렵지 않게 디플로이가 될 수 있도록 표준화 API를 만들고 이 표준화된 데이터 플로우를 철저하게 따르면서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버든이었는데 다른 병원에 도입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굳이 이 부분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어떤 확장성 있는 AI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게 이제 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2년 전만 해도 저희가 쓸 수 있는 오픈 모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한글을 이해할 수 있는 AI 모델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글과 영어, 특히 우리나라 의료 기록들은 영어랑 한글을 혼자서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한글과 영어를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상당한 양의 무료 데이터와 이제, 일반 지식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모델은 1차적으로 외부의 논문들과 같이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만든 다음에 2차적으로 병원 내에서 약 300개 정도의 골든 테스트셋을 가지고 저희가 파인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병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개발하면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은 그 AI가 다른 병원에 갔을 때 원 병원의 히스토리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승찬이라는 환자가 41세고 지금 어떤 질병이 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한 AI를 가지고 다른 곳에 가면은 유승찬이라는 환자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저의 정보가 그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의 내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지 않는 공개된 데이터만 가지고 1차로 만든 다음에 2차로 병원용으로 스타일만 입히는 형태로 진행을 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도입을 하기 전에 상당한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으로 치면은 페이즈 1, 2, 3, 4에 해당되는 이제 임상시험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배포전 테스트와 시뮬레이션 기반 검증 그리고 배포 후 감시를 진행했습니다. 배포 전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5가지 항목들에 있어서 얼마나 잘 대답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만족을 하는지를 봤을 때 대부분 항목에 있어서 저희의 기준에 맞는 점수를 받았고 특히 이제 마취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록을 가지고 마취를 한다고 했을 때 혹시 마취 전에 챙겨야 되는 것들이나 챙겨야 될 것들이 빠지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 충분히 괜찮다라는 결과를 받고 저희가 EMR에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시빌리 밸리데이션에 같이 이제 페이즈 3 트라이얼처럼 이제 실제 상황을 가정을 해서 AI가 보는 정보들을 가지고 6명의 전공의들이 실제로 기록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을 가지고 똑같이 AI가 기록을 쓰게 했고요. 실제 임상에서는 이제 AI가 쓴 초안을 가지고 전공의들이 다시 쓸 거기 때문에 AI가 쓴 초안을 가지고 전공의들이 다시 썼을 때는 어떤지 이 3가지를 모두 비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검증을 평가는 3명의 독립적인 전문의들이 이것들이 어느 기록들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앱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도록 하였고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검은색 박스가 전공의들이 혼자 쓴 거, 그리고 보시면 되고 가운데 있는 것이 AI가 혼자 쓴 거, 그리고 마지막 가장 오른쪽이 우리가 임상에서 이 AI 도입했을 때 플로우랑 동일하게 AI 초안을 가지고 전공의들이 다시 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4가지 항목들, 완결성, 정확성, 간결성, 그리고 임상적 유효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검은색 바가 가장 낮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혼자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AI가 혼자 쓰는 게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전공의들이 다시 쓴 것도 역시 준수한 점수를 받았고 특히 이제 클리니컬 유틸리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임상적 유용성 측면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전공의들이 쓰는 것이 지금 현재처럼 전공의들이 혼자 쓰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성 시간 역시 80초에서 37초 정도로 3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로 3분의 1에서
평균에서 절반 정도 이상 감소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저희가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이제 EMR에 연동을 했었고요. 이때도 정말 다양한 팀들이 함께 어떻게 우리가 UI UX를 만들어야지만 사용자들이 이것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 될 것인가, 이런 UI나 UX가 잘못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 쓰이지 않는 서비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협업을 띄우게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응급실 실시 기록실을 만들 때는 처방을 기반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약을 처방하듯이 응급실 실시기로 생성하라라는 이런 처방을 하도록 했고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만들면 EMR에 새로운 버튼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버튼을 만드는데 또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제 주어진 프로젝트 시간 내에 버튼을 좀 만들기 싫었던 것도 있고요. 둘째는 지금 보신 것처럼 퇴실 처방 다 낸 다음에 이렇게 퇴실 기록 쓸 때까지의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퇴실 기록을 쓰러 가면 이렇게 이미 팝업창이 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이 AI의 기록을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을 좀 놓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쓰러 가면은 이 환자가 어떤 것 때문에 왔고 어떤 치료를 받아서 어떤 계획으로 퇴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초반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보통은 한두 문장 정도 붙이십니다. 내가 설명했던 거, 내가 설명하지 않았던 것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취과 같은 경우에는, 마취과의 경우는 이제 보통 수술 스케줄을 스케줄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새벽에 배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기록들이 새벽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마취과 전문의들이 원래 밤을 새면서 쓰던 기록들을 지금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다 초안을 AI가 작성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같이 저희 만들었던 4년차 같이 사직 전공의는 굉장히 한탄을 하더라고요. 이게 1년차가 원래 이런 걸 좀 하면서 EMR도 익히고 스킬이 늘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지 않냐, 이제 세브란스 정신이 참 잘 박혀있구나 전공의들한테 그런 생각이 잘 들었습니다. 이런 기록들 지금 잘 보이진 않겠지만은 이제 기록들에 다 날짜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이 어느 날짜의 기록을 가지고 왔는지를 보여드리면서 혹시나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이 부분 좀 이상한데? 라는 것들을 보고 싶을 때 의료진도 쉽게 그 기록들을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기록들도 지금 현재 저희 전체 그 수술 환자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의무기록팀에서의 그 피드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조화된 데이터를 요구하면서 기록 양식이 굉장히 표준화가 됐다. 그래서 항목이 명확화되고 일관성이 확보됐고, 또 어떤 기록이 좋은 기록인가에 대해서 또 명확하지 않은 것이 의무기록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만들어지고, 결국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더 좋은 AI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전에는 많은 경우에 과거력이 딱 빠진다던가 내원 경영이 빠진다던가 이제 주요 항목들이 생략되는 경우가 의무기록에 굉장히 비일비재했고, 누구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고 누구는 있음 없음을 쓰고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던 기록 방식들이 일원화돼서, 그리고 가독성이 좋아지고 표준화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이런 결과들을 저희가 이제 자원 네트워크 오픈이라는 곳에 퍼블리시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NYU 람보네스라는 이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이게 가능하구나. 자기들은 이제 챗GPT를 병원과 연동을 사용하고 있지만 병원 단위에서 정말로 이렇게 LLM을 개발해서 실제로 EMR에 연동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렇게 심도 있고 방법론적 엄밀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페이즈 4 트라이얼에 해당될 수 있는 포스트 디플로이먼트 서베일런스도 역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AI를 도입하는 것이 국내에서 최초였다 보니까 이것들을 의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베이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용하기 직전과 사용을 시작하고 2, 3일 이후, 그 다음에 사용하고 한 달 이후에 이제 응급의학과 스태프분들한테 어떠냐고 이제 여쭤봤습니다. 보면은 이제 업무 강도에 있어서는 오버럴하게 업무 버든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적용 전에 비해서 적용 직후 그리고 적용 한 달 후까지 점진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씩 익숙해지시면서 그 본인들의 강도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컨선, 우려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놀랬던 거는 생각보다 선생님들께서 이 AI가 실제 프랙티스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구나, 의사들이 이런 우려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우려 중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거나 환자의 케어에 악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또 많은 것들은 내가 의사로서 갖고 있는 컨트롤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라는 이런 우려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런 우려들이, 전반적인 우려들이 도입 직후에 급격하게 떨어진 다음에 그것들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이 이제 AI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려도 역시 있는데 이런 우려들이 도입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줄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AI 도입할 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설문조사에서도 이제 작성 기록이 실제로도 많이 줄어든 것 같다,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실제로 이제 응급의학과의 퇴실 기록지 작성률을 보면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동기에서는 5%포인트 정도 문서 작성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의정사태 당시에 시니어 선생님들이 더 좋아해 주셨는데요. 시니어 선생님들께서 이제 EMR에 이 기록을 쓰기 위해서 EMR의 여러 창들을 막 뛰어가면서 환자를 다시 파악해주는 수고를 많이 줄여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이 서비스는 이제 단순히 기록들을 작성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타 병원 MOD로 AI 요약이라던가 프리미엄 방송 같은 결과지 생성, 보험 신속 석간번트 서비스, 응급실 케이타스 분류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보다 더 올해의 목표는 이제 이런 기록을 써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한테 어떤 것이 제일 좋은 옵션일 것인가, 이제 넥스트 스텝이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제시션까지 해줄 수 있는 채권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비단 세브란스 병원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지역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병원 외부의 다양한 AI 서비스를 병원 안으로 갖고 들어서 융합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이제 외부 기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서비스 지금 초안이고요. 이것들이 또 이제 저희 세브란스 병원과 그리고 이제 한라병원이 같이 협력책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두 병원이 서로의 정보들을 교류해야 되는데 이 정보 교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와이낫 프로젝트는 의료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고 있고, 의료기관 주도로 개발된 시스템 중에 제가 알기로 세계 최초로 온프레미스 LLM을 만들어서 실제로 임상부터 초안 작성까지를 실시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EMR과의 완전한 연계를 통해서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고, 특히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 주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사정에 맞춰서 바이링구얼을 지원하고 임상 워크플로우와 자연스러운 통합을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료 시간도 타이트하고 그리고 진료비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라이트웨이트, 좀 가벼운 모델에 의해서 지원 시간을 최소화하고 비용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되게 많은 노력을 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도 잠깐 의료진이 계속 그런 것을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데, 그 false information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처음에 이미 한번 잘못된 기록이 지속적으로 계속 카피 앤 페이스트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고착화돼 버려서 그냥 false가 true처럼 보이게 되는 부분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처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AI가 잘못된 정보를 마치 그럴듯하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는지, 폴스 인포메이션이 발생하는지 굉장히 다양하게 검증을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둘째는 기록의 출처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혹시나 이 기록에 대해서 출처가 궁금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다. 이제까지는 false information에 대한 걱정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비스가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하고요. 둘째는 UI UX적인 측면에서 의사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는 스텝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시면은 이제 기록이 파워포인트로 뜨게 되는데요. 이것을 의사들이 보고 전송을 눌러야지만 실제 기록을 들어가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스텝 동안에 그 스텝을 만들지 않으면 또 안 보시고 그냥 누르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팝업을 통해서 어쨌든 한 번은 보고 전송을 해달라고 이제 의료진들한테 요청을 드리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false information은 실제 지금 진료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AI가 더 악화시킬 것인가, 더 좋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좋게 더 그런 부분을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지금 이번 경과 퇴원 기록들도 AI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기록들을 서비스를 해드릴 가장 어려운 거는 선생님들의 기록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래 기록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정보가 없다던가 경과 기록 같은 경우에 경과 기록이 부실한 경우는 퇴원 기록을 잘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희의 지금까지 경험은 AI 초안해가지고 쭉 만들어주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기록을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 한국의 의료 시스템상에서 사실 기록 작성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다는 게 너무나 프리밸런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AI가 훨씬 더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뭐 궁금하신 게, 네, 말씀하시죠. 그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퍼즐의 안전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감명 깊게 봤고요. 저도 동종업계 이런 거를 하는 사람으로서 1년 전부터 유심 있게 봐왔었는데요. 지금 서식 표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기관 병원 내에서 서식은 다 표준화해서 사용할 텐데, 서식 내에는 다양한 컨트롤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단위 선택인지 단위 선택인지 뭐 그리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텍스트 박스가 제일 많아요. 텍스트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이제 초안을 생성했을 때 그 교수님들마다 다르게 입력하는 스타일을 어떻게 만족하시는지, 지금 현재 저희도 그런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맞춰드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거는 좀 경험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기술적인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많은 교수님께서 사실 저희가 직접 이걸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정말 많이 해주고 계시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각 과라던가 각 선생님들이 쓰시던 기록 스타일을 먼저 에 맞춰서 앞으로 기록이 나올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제이션 해드리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근데 앞으로의 세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걸 가장 많이 쓰는 세대는 전공의들이거든요. 전공의 이후에도 정말 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 세대들은 AI의 초안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 세대들이 앞으로 그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요구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부분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써왔던 것처럼 내로 쓰고 싶으신 게 많거든요. 그게 꼭 의학적으로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을 모두 다 물론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앞으로 나아가긴 하겠지만은 앞으로의 세대가 정말 커스터마이제이션 많이 요구할까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결국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주면 해줄수록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 이게 적절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만 스탠다드제이션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가고 있는데, 사람의 의사들은 커스터마이제이션 쪽으로 반대쪽으로 뛰어가는 부분이라 이쪽으로 한쪽으로 몰아가는 방향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웨어러블 AI를 이용한 입원 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부사장님이신 강대혁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강대엽이라고 합니다. 이 한라병원의 모습이 보이고 여기 그 싱크라고 하는 그 입원 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화면이 이렇게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라병원에 지금 도입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 입원 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전에 먼저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게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짧은 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의료 현장은 더 바빠졌고 의료진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환자 중심 케어, 그 원칙만큼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싱크는 입원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실시간으로 읽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환경을 만듭니다.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싱크.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끊김없이 감지하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즉시 알려줍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더욱 안전하고 정밀한 케어를 받습니다. 병동 모니터링의 새로운 패러다임 싱크가 만듭니다. 네, 기본적인 설명을 대신할 만한 영상이었고요. 먼저 저희 싱크라는 어떤 이런 그 이름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리자면 그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AI 그리고 네트워크 IT 시스템을 통해서 입원 환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싱크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현재 의료 환경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높이고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마트 병원의 구축에 대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새로운 입원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싱크가 어떤 기술로 이것들을 해결해 왔는지, 그리고 실제 병원에서 어떤 가치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크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이런 입원 환자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들의 주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들은 설치 비용이 굉장히 높고
유지 비용도 굉장히 크고요. 또 일반 병동보다는 주로 뭐 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 중환자실 위주의 이런 병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병동에 적용하기 되게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비대면 의료가 되게 많이 강조되고 있고 또 병상 수는 더욱 증가되고 있고 또 의료 인력들은 계속 부족한 것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입원 환자 실시간 모니터링이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웨어러블 의료기기, 웨어러블 바이오 센서, 그리고 AI 분석 기술, 그리고 병동 네트워크 인프라, 그리고 중앙 관제 시스템들을 통해서 이런 통합한 시스템들을 개발해서 이런 의료기관들에 적용함으로써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의 구조는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이는 이제 웨어러블 바이오 센서. 저희 보시면 이제 심전도, 체온,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착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병동의 네트워크 인프라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보이는 이런 네트워크 인프라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센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집해서 분석된 데이터를 여기 보이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IT 환경에서 중앙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대시보드로 전송을 해주게 되고요. 또 이렇게 대시보드로 전송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이 어디서든 병원 내 환경에서 간소하게, 가볍게, 간단하게 환자분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으로도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동 전체 환자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플랫폼으로서 병동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싱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AI 분석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선 웨어러블 센서, 이게 뭐 심전계, 산소 포화도계, 체온계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관련한 네트워크 브릿지와 콘솔 서버 이런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통합을 되고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이제 일반 병동에서 웨어러블 모니터링 구현하려면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소프트웨어들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먼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동의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환자분들과 기기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널스 매니저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모니터라고 해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기기들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이런 대시보드 소프트웨어 안에는 이 환자분들의 상황을 이전 상황들을 같이 다시 리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내장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내장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다 AI로 분석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는 이제 레포트인데요. 환자분들이 입원을 한 기간 동안 이런 모니터링했던 상황들을 서머리에서 레포트를 같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병동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AI 알고리즘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AI 알고리즘을 좀 더 고도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그런 AI 알고리즘을 좀 고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시어스 테크놀로지에서는 이런 웨어러블 AI 기술을 위해서 약 22,000명 대상의 93개 연구팀이 동시에 45건 정도의 임상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분야도 매우 다양한데요. 연구 분야는 여러 순환기 내과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경과,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정신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재활의학과 등등 여러 진료과에서 매우 다양하게 임상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 정확도를 계속해서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임상 연구의 이제 분야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보시면 웨어러블 바이오 센서의 허가 임상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심장내과 혹은 뭐 수단기 병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상 연구인데요. 기존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좀 더 나아진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비교 연구들이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체온에 관한 연구인데요. 이건 주로 안병동에서 이루어진 연구인데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중심으로 연속 체온에 대한 임상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계속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현재 환자의 바이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현재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데이터들,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이후의 예측 모델들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싱크의 이제 레지스트리를 활용해서 이전에 어떻게 해서 시도해본 연구인데요.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자의 재원 기간에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언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응급 부정맥을 다단계로 예측하는 연구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환자의 이제 모탈리티를 좀 사전에 예측하는 그런 연구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임상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시스템보다 어떻게 나아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건데요. 기존의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주요 대학병원들에 설치되어 있던 텔레메트리 제품과 저희 싱크와 비교 임상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파라미터들을 측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부정맥을 감지한다든가 아니면 노이즈나 이런 것들에 의한 신호 손실에 대해서 확인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하는 그 배경에는 저희 이제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독자적인 특허 기술을 활용한 무선 네트워크 통신 기술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게이트웨이 여러 개의 복수고 센서와 연결을 해서 환자가 이동 간에도 데이터가 끊김없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허 기술을 활용해서 점점 더 병동의 고도화되어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3년간 저희가 발표한 웨어러블 혹은 AI 알고리즘 관련된 연구들입니다. 이 연구들은 논문들입니다. 논문들을 보면 부정맥 탐지 혹은 심정지 예측, 폐혈증 예측, 수면 분석, 심박수능 예측 등등 관련된 AI 모니터링 관련된 예측 연구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학회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런 싱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개를 할 때 여러 유사한 다른 제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유사한 제품들과 병원에서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어떤 면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바이털들을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ECG 기반 그리고 추가로 펄스 옥시미터와 같은 산소파도 정도의 수준을 측정하는 바이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싱크에서는 체온이라든지 아니면 BP 모니터링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네트워크 구성 방식이 고정형으로 해서 안정되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분의 스마트폰을 하나씩 들고 다니기 위해서 좀 불안한 환경을 만든다든지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가 기능으로 낙상 감지라든지 발열 종이 감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가 기능들을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을 스마트 병원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솔루션들, 보이스 EMR,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 이제 이런 새로운 시스템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병원에서의 많은 투자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투자들을 어떻게 하면 수가의 방면으로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저희 싱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가도 EX81, 2654, 7230 등 여러 입원 환자들을 위한 모니터링 수가들을 획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로 다른 여러 센서들을 연동하면서 그 이외의 수가들도 획득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 도입 실적이 얼마나 많이 해서 지금 여러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 시스템 말고도 다른 시스템들, 그러니까 환자들에 대한 모탈리티를 예측하는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후에 이것들이 또 비급여 혹은 뭐 다른 형태로 해서 병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의 가능성들도 함께 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대웅제약과 함께하고 있는 싱크 얼라이언스라고 표현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제 싱크 시스템과 센서는 심전도 센서와 산소포화도 체온 센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금 그 이후로 이런 반지형 연속 혈압계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외에 뭐 다른 뭐 ECG 센서 이외에 뭐 EMG 센서라든지 아니면 호흡기 관련된 스피로미터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을 계속 연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연동해 나가는 기기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이런 기본적인 이 급여 수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서드파티 솔루션들을 보이스 EMR과 같은 것들을 같이 연동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제 병원의 ROI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수가인 이제 악성 부정맥 예측이라든지 심전지 예측 같은 것들을 저희 시스템 내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첨부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연구 활동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병상에서의 이제 모니터링을 실제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책과제나 이런 형태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퇴원 환자들을 위해서 퇴원과 재택 환자 관리하고 서비스라든지 응급 이송을 할 때 환자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서비스, 또 병원 간의 협진을 할 때 원격으로 협진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이런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환자 진료들을 개발해서 아직은 국책과제 형태로 하고 있지만 조만간 상업화될 수 있는 환경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원격 협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까지 정책과제에 대해서 실시한 건데요. 이번에 심장 초음파를 여러 병원에서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의료원에서 저희가 중앙에 있는 상급 기관에서 함께 심장 초음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그거 이외에도 뇌신경에 관련된 그 영상들을 가지고 같이 원격으로 협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책과제로 해서 시스템을 완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제 도입 현황입니다. 저희가 이 싱크를 실제로 출시한 것은 2025년, 2024년 말 정도에 출시해서 본격적으로 대형제약과 함께 마케팅을 시작한 게 2025년 초부터인데요. 약 1년 남짓 정도 기간 동안 저희가 176개의 의료기관에 도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도입된 병상수는 병동수는 607대 병동에 들어가 있고요. 현재 도입 병상수는 16,757개 병상에 도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병상을 저희가 확보하게 된 것은 이 제품의 우수성도 있겠지만 그것도 또 병원에서의 어떤 수요가 그만큼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실제로 도입된 사례들에서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들에서 보면 이 환자분들을 응급 상황에서 구조해낸다든지 아니면 병상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환경을 개선하게 돼서 간호사 선생님들의 워크플로우가 개선되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여러 병원들에서 도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싱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현민 선생님. 네, 제주한라병의 조현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전 영상 본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면서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해보면서 느낀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완성된 형태는 아니다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저희 처음에 도입한 목적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환자 상태를 잘 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지만 두 번째는 사실 이 간호 업무를 줄여주기예요. 그래서 지금 반지역 아까 카톤이 아직 도입이 안 돼서 사실 간호사들이 가서 이제 환자 곁에서 재야 되는 그런 바이탈 사인들이 아직 완전히 다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의 일을 하고 가서 이렇게 장착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혈압을 가서 제거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완성된 형태로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이제 곧 된다고 하니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OS 예발로 간호 기록까지 연동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많은 이제 뭐 간호 중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AI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한다면 간호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이걸 이렇게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 시어스에서 좀 하고 있지만 한 업체에서 동시다발 여러 개를 이렇게 개발한 것이 아니고 개발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다 보면 코디네이션한 과정에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었는지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제가 하면서 제일 좀 힘들었던 게 전병상을 하다 보니까 혹시 이게 하고는 싶은데 저는 흉배과 출신이라서 뭐 흉배과들은 뭐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했다가 뭐 지금 우리한테는 이제 수가도 발생하고 해서 우리 수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삭감이 돼버리면 또 어마어마하게 또 한꺼번에 다 삭감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기술실장님도 그렇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게 어디까지 전병상으로 하기 처음인데 이 급여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급여 기준에 대해서 지금 회사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의료기기,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하지 않았던 다른 기기들과 혹은 다른 솔루션과 연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먼저 상호 간의 어떤 그런 자신들의 기술들을 열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벽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벽을 이제 허물고 서로 간에 이제 자신들의 프로토콜을 열음으로써 이제 연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연동을 하게 되더라도 이게 검증이 된 어떤 그 연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바로 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연동이 된 이후에 소프트웨어를 식약처에 인증을 받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디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제 병원에서 사용을 하실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식약처의 인증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수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EX87이라는 입원 환자의 이제 심전도를 모니터링하는 수가가 1일당 4만 원이 넘는 수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가가 지금 작년까지는 사실 거의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몇몇 병동에서만 사실 그 청구가 되고 있던 것이어서 지금 신병원에서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아직 제대로 정립을 해놓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이제 중반 넘어서면부터 저희 싱크를 사용하면서 그 수가가 많이 청구되면서 좀 그런 서베일런스를 하는 어떤 그런 좀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직도 없습니다. 신병원에서 혹은 어디가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없습니다. 대신에 그 처방을 하는 어떤 이런 급여수가이기 때문에 저희 그 의료진분들께서 처방을 하실 때 좀 더 코멘트를 좀 많이 남겨주시는 방향으로 하신다면 이분이 꼭 이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들을 마련해놓는다면 그 삭감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제 그 제도의 미비와 규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겹쳐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수익성이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병실에서 이런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측정하는 것과 이것을 거기에 대한 수익, 거기에 대한 이 수가와 이것을 이용함으로써 하는 수가의 차이 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현민 선생님이 아마 전체 삭감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갭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도 같이 그 심평원하고 계속 상담을 해나가면서 지금 정기적으로 심평원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삭감이 되는 것들이 어떤 이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강화된다기보다는 아마 어떤 그 적응증을 조금 더 강화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아주 조금씩은 이제 좀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미래를 선도할 대한민국 의료 AI 차세대 병원 운영 체제에 대해서 주식회사 도우의 대표이사인 손동 선생님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도우 손동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은 이제 피자 도우 할 때 그 도우는 아니고 이제 환자와 의료진의 여정을 함께하는 것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도우라는 이름이고요. 근데 이제 그 언어 유의상 이제 저희는 그 환자와 의료진을 배려하는 기술을 이제 빚어내는 기업이라는 비전을 통해서 제가 1인 창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제주 한라병원과 그리고 이 세브란스 병원을 공동 개소식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 걸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이제 공동진료센터에서는 이제 세록 그리고 미리공 이 2가지 서비스 위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세록 같은 서비스는 이제 뭐 익숙하실 수 있겠지만 그 보이스 EMR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리봉 같은 경우에는 이 AI 기반 사전 문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진료받기 전에 가장 구체적이고 이 각 적응증이라든지 상병이라든지 아니면 증상에 대한 이 구체적인 문진을 미리 함으로써 이 진료 효율성을 높이고 또 환자, 의료진 모두 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1인 창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제 데이터 연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세브란스와 같이 이 세록이라는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였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미리봄이나 약먹자 솔루션도 다른 병원들에 이제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 영상이 취재된 게 한 가지 있어서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영상 공유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의 활용 영역이 점점 산업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선 AI가 의사의 회진 내용을 기록하고 검진 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진료 효율을 높이고 있다는데요. 트렌드 리포트 요즘 오늘은 AI가 바꿔놓은 의료 현장의 모습을 윤우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과 의사가 전공의와 간호사 없이 나홀로 회진을 돕니다. 내일은 점심부터 저희가 죽을 드실 수 있도록 이번 주 이제 토요일 정도에 저희가 이제 복부 CT를 한번 다시 촬영을 해가지고 AI가 의사 지시를 실시간으로 정리해주면서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몰렸던 전공의들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교수님 회진을 따라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진료 연속성도 보장되면서 기록보다는 환자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방금 들으신 대로 이제 의료진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이 솔루션이라는 데서 저희가 큰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국내 의료 AI 시스템들은 주로 수가 기반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게 아니면 병원 입장에서는 도입하기 힘들고 그만큼 또 이제 기존의 어떤 임직원들이나 아니면 의료진들이 이제 새로운 수가를 적용받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면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그런 항상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고혈과 임직원의 고혈로 이렇게 이루어진 지금 현재 의료 체계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의정 갈등 사태가 빚어지면서 어쨌든 이거를 좀 타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만들어보자 해서 세브란스와 같이 개발을 해나갔습니다. 저희 앱의 특징은 이제 전천 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병원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장비 도입 없이 의료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해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IRB 세브란스 병원과 하고 이제 종합병원급 한 3개소가 지금 3개소와 POC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앱에 가시면 뭐 세브란스 이제 연구 같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같이 저희 솔루션 지금 도입을 준비 중인 병원들에서는 오른쪽 화면과 왼쪽 화면과 같이 이제 환자 리스트를 모바일 앱에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를 활용해서 이제 외래 진료, 뭐 회진, 또 시술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그 마이크만 켜두면 기록이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되게 뜻깊게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이제 환자나 보호자에게 어려운 시술이나 수술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의료진이 기존에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종이를 가져다 두고 이거를 이렇게 찍찍 그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전달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과정이고, 지금도 이제 현장에서는 아마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제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서 환자에게 설명을 하게 될 때는 어떠한 부분 위주로 이제 내가 환자한테 설명했고 또 환자가 거기에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수긍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다 요약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이 환자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어떤 설명한 자료도 저희 앱 내에서 바로 생성하고 의료진이 수정하고 환자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저희가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여러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기가 진료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비슷한 환자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슷한 어떤 치료 계획을 수립한 환자에 대해서 문헌은 지금 문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저희 앱 내에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문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의료진마다 원하는 부분이 너무 다른데 이 부분을 다 어떻게 핸들링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람 개입 없이 AI가 각 의료진에 맞게 다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구축을 해둬서 의료진이 한두 번 사용하면 할수록 내가 자주 했던 처방이라든지 아니면 자주 이제 하는 시술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하고 그런 용어들을 이제 정리하고 더 이제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이런 평가하는 파이프라인이고, 그 아까 좌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그런 할루시네이션 같은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평가하는 로직들을 다 따로 두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브란스와 임상하는 중에 할루시네이션 발생한 거는 없었고요. 저희가 상반기부터는 이제 워치 앱에서도 저희 어플리케이션 이용해서 기록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진료센터를 개소하는 만큼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아까 조현민 센터장님과도 병원에 가서 저희가 시연을 해드렸는데 지금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이용하시는 병원들은 저희 새로 앱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내에서 설치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팀즈를 통한 어떤 회의나 협진이 자동으로 요약되고 그 다음에 화자별로 어떤 플랜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이제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뭐 간호팀은 어떤 거를 해야 되고 정형외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더 손봐야 되고 내과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각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IRB 받고 이제 사용자 만족도를 평가를 해봤을 때 이런 요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적이 없었고 이제 EMR과 연동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삼성서울병원의 스마트 병실 구축 사업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브란스 병원과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관련된 이슈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법무법인 통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검토를 받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 문제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두 번째 솔루션은 AI 기반 사전 문진 서비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진료를 많이 보시는 의료진분들은 좀 유용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 기반 그리고 의료진 검수 기반으로 이제 증상별 또는 성병별 특화된 이런 사전 문진 셋을 미리 구축해두고 그 다음에 또 의료진이 AI와 함께 이런 사전 문진을 만들어두고 이를 환자에게 자동으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브란스에서 이용하게 되는 방식은 환자가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오면 그걸 자동으로 인식하고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API를 통해서 이제 기존에 복용 중인 약들을 저희가 가져오고 그다음에 또 각 이런 진료 의뢰서에 특화된 상병에 따라서 이런 가상 예진 엔진이 돌면서 사전 문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웹 어플리케이션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피부과 환자 중 만성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보낼 사전 문진을 이제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이런 구체적인 그런 질문 응답하는 그런 답안까지도 AI가 다 만들어주고 보시면은 이제 어떤 주사 치료 제가 실제로 듀피젠트를 처방받고 이제 맞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 사실 되게 상세하게 의료진이 다 수기로 작성하고 환자들에게 보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처리를 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영상 소개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내시경 대장 위 내시경 검사 사전 문진을 구성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AI 에이전트에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질문을 상세하게 할지 AI가 생성을 한 다음에 이거를 로직의 형태로 저희 웹 어플리케이션에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의료진은 각 항목별로 본인이 디테일하게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전달되는 UI까지 저희가 자동으로 만들어드려서 의료진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을 할지만 이제 검수하고 이 보내는 거는 신경 더 이상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에 이제 구글 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저희는 환자에게 전달되는 UI까지 AI를 활용해서 이제 아주 예쁘게 최대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사용하게 되면 진료 의뢰서라든지 이런 약에 대한 정보들을 등록을 하고 저희가 해당 이런 정보들을 저희 병원에 다시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해당 솔루션 국내에서 시작했지만 사전 문진에 대한 작지만 강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있다는 것은 확인이 돼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에 전달될 때 우선적으로는 PDF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근데 이제 병원 EMR 팀과 전산팀과 이제 협의해 나가면서 이거를 서식 안에서도 다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사실 개발한 솔루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제부터는 병원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저희와 그리고 제주한라병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전산화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실 문제는 지금 이 공동진료센터를 진행하면서도 앞으로 더 많이 겪게 되시겠지만 이 전산이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가, 전산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되고 사실 전산팀도 그렇고 임직원들도 그렇고 다른 임직원분들 그리고 의료진분들이 모두 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병원이 이제 돈을 어느 정도 출자해서 조금씩 계속 개선하거나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사실 아까 유승찬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신 그런 HL7 파이어라는
그런 데이터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십수년간 이제 축적된 그런 미국 기반의 미국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자체 표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들이 누적된 그런 의료 전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주한라병원과 함께 이 파이어 기반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앞으로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이런 서비스들을 추가로 이제 도입을 하면서 저희가 전산팀과도 많이 협의를 할 텐데 이제 저희가 AI 기반으로 이제 적은 인원으로 서비스를 빨리빨리 만드는 것과 같이 이제 기존에 있는 이런 병원 인프라도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면서 기존에 운영하시던 거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고 이제 저희가 좀 새로운 이런 연동될 수 있는 상호 운용의 장을 좀 열 수 있도록 앞으로 개발을 같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청드려야 하는 상황들이 이제 각 제주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런 구체적인 측면들 그 다음에 또 병원에서 협의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 공동진료센터가 같이 열리게 되면서 이제 제주도민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서울에 있는 환자분들도 모두 이런 거리낌 없이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치료를 원활하게 받고 서로 이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의 장이 되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주한라병원에서 같이 진행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이런 노하우들을 쌓고 그리고 이런 그 기존 이런 시스템들을 파이어 기반의 아키텍처로 저희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들을 기반으로 이제 아세안 마켓으로 저희가 진출해서 이제 새로운 좀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을 해나갈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해당 비전을 믿고 지원해 주시는 김성수 이사장님께 감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 저희 발표는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두 번째 세션도 그렇고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현재 실제와 우리가 이상적인 것과의 괴리가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가 있으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아웃풋이 편리성, 안정성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설명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뭐 의료진이 편해지면 저희는 사실 낙수 효과를 또 고려해서 의료진이 편해야 환자도 편해야 된다. 환자가 편하면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가 이제 쌓이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치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는 말씀을 이제 김성수 이사장님이 처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본받아서 이런 저희가 지금 당장 의료진이나 병원 환경을 개선하는 거에서 이제 그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파급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세심한 설계를 앞으로 이제 더 해나가면 또 큰 의미를 좋은 성과와 같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좋은 발표셨던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예전에 젊은 의사였을 때 열정 페이로 했던 부분을 이런 노동력으로 했던 것을 좀 더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현실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되게 놀라운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나가야 될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세션은 이걸로 마무리할 것 같고요. 원래 15분간 커피 브레이크가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4시니까 4시 15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조금 시간을 당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 마치겠습니다.